이것은 병원 문턱 너머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그 비밀을 감추는 것이 오랫동안 누군가의 이익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한승모, 올해 91살, 평생을 노인의학에 바쳐온 노의사입니다. 늙은 의사이지요. 젊은 시절 대학병원에서는 매일 밤을 꼬박 새우며 응급실을 지켰고 동네 의원에서 20해 넘게 환자들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제 청춘은 당직실의 차가운 의자와 새벽 복도의 해진 속에서 모두 녹아내렸지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제 91년이 인생과 의사로서 쌓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 80세를 넘어서도 당당하고 튼튼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70대, 80대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당신 곁이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건강의 비밀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잠을 못 자요. 밤에 겨우 누워도 뒤척이다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처음엔 나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잠들지 못하니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낮에는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하기 싫고 깜빡깜빡 건망증도 심해졌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한 기분까지 드니 불안합니다. 저만 이런 건가요? 혹시 병의 신호일까요? 이제 곧 80인데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무겁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적 없으신가요?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진료하며 하나의 공통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80세를 전후로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튼튼하다던 분도 돈 많고 자식 잘 둔 분도 이 4가지 벽을 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91년 인생과 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얻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세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공통된 4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9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세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마치 집에 쌓인 먼지를 매일 쓸어내지 않으면 결국 곰팡이가 피듯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 안에도 독소와 피로가 쌓여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70대, 80대 환자분들 대부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어느 날은 근육까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수면 부족이 노화의 가속 페달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4시간, 5시간도 못 자고 뒤척이는 생활이 몇 달, 몇 년 이어진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몸살이 오면 쉽게 낫지 않고 심지어 다리에 힘까지 빠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잠 부족이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밝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불면증을 방치하다가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눈물 흘리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라 그냥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탓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잠을 소홀히 여긴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뇌의 기억 회로가 망가집니다. 잠은 뇌가 낮 동안 쌓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면역이 떨어져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은 물론 암까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수면 부족은 이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허벅지와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넘어지고 골절이 생기고 결국 다시 걷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이도 많은데 이제 잠을 늘리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잠을 관리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낮에 깊게 자면 밤에 불면증이 생깁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잠자기 전 TV,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이것이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생기면 뇌가 스스로 잘 시간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보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잠을 잃는다는 건 곧 기억을 잃고 면역을 잃고 몸의 힘까지 잃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91세까지 살아오며 배운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잠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두렵게 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왜냐고요?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넘어짐이 며칠이면 회복되는 일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한 번의 넘어짐이 곧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91세 노년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그냥 집에서 넘어졌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뼈가 부러지고 그 후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근육 감소증, 즉 근육의 노화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의 상징을 주름이나 흰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서운 노화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이 줄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균형을 잃고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 순간부터 독립적인 생활은 끝나고 병원과 침대가 남은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탱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당뇨, 면역 저하, 낙상, 골절, 치매 위험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8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즐기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지요. 겉보기에는 배만 조금 나온 평범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라 그대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쉽지 않아 결국 휠체어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냥 근육이 없어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그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은 곧 삶의 독립성입니다.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활동이 적은 분들은 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즉, 70세 이후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년 뒤엔 근육이 10% 이상 사라져 평생을 괴롭히는 노쇠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다시 생깁니다. 제가 80대, 90대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체 운동을 꼭 하십시오.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만 해도 허벅지 근육은 살아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려면 체중 1kg당 1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최소 60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채우십시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햇살 좋은 날 하루 20분만 산책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근육은 쓰지 않으면 반드시 줄어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근육에게는 퇴보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살아 움직입니다. 저는 91세지만 지금도 진료실까지 스스로 걸어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는 근육을 제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곧 생명, 근육은 곧 독립, 근육은 곧 존엄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다시 못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허벅지 근육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노인 진료를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혈압은 이미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혈당은 당뇨 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91년을 살고 70년 가까이 의사로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조용히 다리를 썩히는 흰 개미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7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합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분은 약을 몇 년간 거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엔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만성질환의 공포입니다. 겉으로는 증상이 없으니 스스로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에야 내가 고혈압 환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검진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으니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거부감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약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고혈압 약 하나가 뇌졸중을 막아주고 당뇨 약 하나가 심부전을 막아줍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단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은 한국인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절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혈압 수치가 조금씩 오르면 그건 이미 뇌혈관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혈당이 올라가면 그건 이미 작은 혈관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만성질환을 방치하는 건 집에 불씨를 두고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그 불씨가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저는 91세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관리한 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80세를 넘어도 여전히 당당히 걸으며 여전히 대화하며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만성질환을 방치한 분들은 70대에도 이미 병원과 약물에 매달리는 삶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만성질환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경고는 이것입니다. 만성질환은 방치하면 반드시
반드시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관리하면 평생의 친구처럼 우리를 지켜준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약을 거부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80세의 벽을 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4. 외로움. 여러분, 제가 의사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환자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이야기하는 어르신을 만날 때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은 몸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담배를 하루 반 갑 피우는 것과 맞먹는 정도의 건강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치매, 우울증, 심장병까지 일으키는 실제 질병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80대 환자분 한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살아서 거의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쓸쓸해 보이셨지만 몇 년 후 다시 오셨을 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대화가 느려졌으며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치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의 질병들, 치매, 우울증,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외로움이 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뇌를 위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며 면역 체계까지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는 횟수가 줄고 웃는 횟수가 줄고 결국 뇌는 점점 더 빠르게 퇴화합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대화하고 웃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우리 뇌는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작은 모임, 동네 경로당, 교회, 동호회, 심지어 공원에서의 가벼운 인사조차 외로움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악기, 글쓰기, 그림, 스마트폰 배우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뇌를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연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멀리 사는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손주에게 짧은 안부 문자라도 보내는 것, 이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살립니다. 제가 91세까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방치하면 반드시 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잃어버린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80세의 벽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외로움에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고립되면 결국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아파도 곁에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수면 부족, 근육 감소, 만성질환 방치, 그리고 외로움. 이 네 가지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80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공통된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91년을 살면서 그리고 70년 가까이 환자를 보면서 이 네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수많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밤마다 잠을 못 잤던 분, 운동을 게을리하다가 한 번에 넘어짐으로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던 분, 나는 멀쩡하다며 약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 사람과의 연결을 잃고 결국 마음부터 무너져 치매로 이어진 분,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지키는 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오늘 당장 의자에서 몇 번만 일어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건 작은 약 한 알,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건 짧은 전화 한 통, 옆 사람과의 눈인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91세라는 나이에 여전히 진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역시 이 네 가지를 제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에 잠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조금씩 걸으며 근육을 지켰고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며 약을 복용했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의사로, 인간으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더 깊은 잠을 잘 준비를 하고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어보며 약속을 지키듯 검진을 받고 사람 한 명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80세의 벽 너머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이 네 가지를 지키며 지금도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의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80세의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여러분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